자, 319페이지를 갑니다. 319페이지. 이 축척 변경을 시험에 냅니다. 내는데 이거는 있잖아요. 낼 게 너무 많아. 낼 게 너무 많아. 그럼 여러분들 줄을 끊어놓고 공부를 하겠어요. 제가 의의를 가봅시다. 축척 변경이란 죽었습니다. 지적도.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죽었습니다. 작은 축척. 죽었습니다. 큰 축척. 그럼 이제 2번의 요건입니다. 1번입니다. 축척 변경 시행지역의 토지 소유자 죽었습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 2번에 죽었습니다. 축척 변경위원회 의결. 3번에 줄 것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성인. 자, 그 다음에 3번에 축척 변경의 절차입니다. 절차. 갈로 열고 2번을 보세요. 2번에 시행 공고입니다. 둘째 줄에 줄 것입니다. 20일 이상. 갈로 열고 3번입니다. 30일 이내. 30일 이내. 갈로 열고 4번입니다. 두째 줄 끝에 죽었습니다. 지번별 조소.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청산의 절차입니다. 청산의 절차. 1. 청산금 산정입니다.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지적소관청. 그 바로 밑에 줄 것입니다. 축척변경위원회. 그러면 이제 2번으로 갑니다. 15일 이상 공고. 15일 이상 공고. 한 장 넘기세요. 넘깁니다. 갈로 열고 4번으로 갑니다. 갈로 열고 4번에 박스입니다. 납부고지 수령통지 쪽 죽었습니다. 20일 이내. 납부입니다. 6개월 이내. 지급입니다. 6개월 이내.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신청입니다. 이신청. 둘째 줄에 죽었습니다. 1개월 이내 지적소관청. 그 밑에 심의 의결입니다. 첫째 줄에 1개월 이내 축척변경위원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6번에 축척변경위원회 이래 나오죠. 그죠? 그런데 구성입니다. 동그라미 1, 5명 이상 10명 이하.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죠. 밑에 심의 의결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오죠. 그 5개를 묶었어요. 5개를 묶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위로 칠판을 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보세요. 요 축척 변경이거든.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큰 타이틀의 축척 변경입니다. 제가 칠판에 써놔 놓고 공부를 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낼 게 너무 많아. 자, 그럼 처음에 이야기해 봅시다.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는다. 그럼 승인이 떨어졌다면 시행공고입니다. 요거 20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 표지 설치입니다. 요거는 30일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청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요. 그래가지고 청산의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청산금 산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사는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가 합니다. 그러면 청산금이 산정이 되었다면 청산금 공고입니다. 15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납부고지 수령통지입니다. 20일입니다. 요렇게 때렸어. 그래가 납부는 6월입니다. 지급은 6월입니다. 그 다음에 이신청입니다. 1월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신청은 어디다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에 해요. 심의 의결은 어디서 하느냐? 축척변경위원회에서 한다. 이러나. 자,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걸 흐름을 쭉 타야 되거든. 흐름을 쭉 타야 됩니다. 요게 축척 변경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노원구 상계동이거든. 노원구 상계동의 도민의 축척이 1200분의 1이라. 이걸 500분의 1로 바꿔줄 수 있냐냐 이 소리입니다. 바꿔줄 수 뭐다? 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를 알고 들어갑니다. 이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일어납니다.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라는 말이 없어요. 오케이? 네, 어디에서만 일어난다? 지적도. 그러면 여기는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500분의 1의 도민의 축척을 사용합니다. 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걸 뭘 배웠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민의 축척은 7개거든. 그래서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지난주에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정밀한 건 몇 분의 500분의 1. 그럼 자 정리합니다. 축척 변경은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꾸어주는 거거든. 그러면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바꿀 때는 대충 정밀한 걸로 바꾼다. 제일 정밀한 걸로 바꾼다. 제일. 그래서 도면의 축척은 몇 분의 몇이다? 500분의 1이. 그 다음에 요 축척 변경은 있잖아요. 신청도 되고 뭐도 된다? 직권도 된다. 뭐도 되고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고. 오케이? 요거는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고.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는 요 말을 잠깐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축척 변경. 요거를 요까지만 놔놓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가 노원구 상계동이거든. 그럼 노원구 상계동에 도시개발 사업해, 재개발 사업해. 그럼 재개발 사업 할 때, 자 봅시다. 주민들에게 동의받고 해야 돼요? 안 받고 해야 돼요? 동의받고 해요.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 정비사업조합 이런 거 결성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러면 축척 변경하면, 자 읽어보세요. 시작. 축척 변경위원. 축척 변경위원회라는 걸 만드는 거야. 위원회라는 거. 그럼 다른 말 해봅시다.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 만든다는 거 이해합니까? 그러면 그 재개발위원회 위원은 주민들로 구성한다. 오도와이다. 오. 그러면 축척변경위원회 위원도 뭘로 구성한다? 주민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 재개발하면은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요. 축척변경도 똑같은 절차를 간다.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노원구 상계동에 축척 변경합니다 하면 상계동 주민들에게 동의받고 해야 돼. 몇 분의 몇의 동의를 받아라? 3분의. 그럼 아까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 만들듯이 축척 변경하면 축척 변경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요. 자, 우리는 앞 시간에 제가 잠깐 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글자를 봅시다. 여기에 시장분수 구청장이 있고 시도지사가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거든. 그럴 때 요 사람을 우리가 지적소관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 가지가 있다 없다? 그 세 가지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는데, 자 보세요. 무슨 변경? 지번 변경. 지번을 변경할 때는 시도지사 승인을 받고야 돼요. 요게 무슨 변경? 축척 변경. 축척 변경할 때 시도지사 승인을 받고야 돼. 그 다음에 관공서 안에 있는 장부가 관공서 밖으로 반출을 하거든. 그럴 때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요. 요까지 다 왔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요까지 다 이제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노원구 상계동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면의 축척이 1200분의 1이거든. 이걸 500분의 1로 다 바꾼다. 이 말. 그럼 청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할 때 주민 3분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그대로 외우면 되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거기에 의결을 거쳐야 돼요. 서울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받아. 그럼 서울시장의 승인이 떨어졌죠. 떨어졌다면 이제 시행으로 가는 거지. 그럼 시행 공고입니다. 며칠 이상 한다? 20일.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를 뭐다? 설치. 그럼 여기 뭐 한다? 청량.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수업할 때 이래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이래 봅니다. 이게 갑의 땅이고, 이게 을의 땅이고, 이게 병의 땅이고, 이게 정의 땅이고, 이게 무의 땅입니다. 그러면 요거 경계다, 경계 아니다? 경계. 그러면 요 점이 무슨 점? 경계점.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항상 청량을 먼저 하느냐, 청량을 하기 위해 경계점 표지부터 먼저 설치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뭘 먼저 설치한다? 경계점 표지 설치. 그러면 이 경계점 표지 설치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면 돼. 그러면 이제 청량을 합니다. 하면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 이래놨거든. 자,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할 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래 봅시다. 그럼 노원구 상계동에 1번지, 예를 들어서 2번지, 예를 들어서 3번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계동이 1000번지까지 있다면 1번지부터 1000번지까지 쫙 써내리지. 써내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번지의 소유자가 누구?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요. 그런 거를 이제 쭉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한 개만 필요합니다. 보세요. 축척 변경하기 전에
1번지의 면적은 300이었어. 2번지의 면적은 500이었어. 3번지의 면적은 700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축척 변경하기 위해 청량을 해보니까 이거는 310으로 놓으더라 이 말. 이거는 500으로 놓으더라 이 말. 이거는 695로 놓으더라 이 말. 그럼 이거는 면적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러면 늘어났죠 그죠? 그럼 늘어난 사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입 다물면 됩니다. 그럼 면적이 줄어들었죠? 떠들어야 돼 안 떠들어? 떠들어요. 그럼 할아버지 지팡이 들고 구청으로 돌진해야 됩니다. 해가 이놈의 자식들 공무원들 할 일 없으니까 청량회가 나무 땅 면적 줄여놨다. 노발대발 해야 돼. 이때 떠들어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구청 지적 과장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가 할아버지를 달래야 돼요 할아버지를. 그래서 대포집에 모시고 가서 막걸리 한 사발 사드리면서 할아버지 옛날보다 면적이 줄어들었죠? 줄어든 만큼 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결론입니다. 면적 늘어나면 돈 내놔야 돼. 면적이 줄어들면 돈 받아 가야 돼요. 그래야 공평하지. 이해했죠? 네. 요런 절차를 무슨 절차다? 청산.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청산금을 산정한다는 말을 상식적으로 해봅시다. 고속도로 건설하면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죠. 그럼 보상금을 책정해야 된다는다. 예. 그럼 1제곱미터당 얼마로 할 거는 책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상식에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래 봅시다. 여기는 도로입니다. 그럼 여기 땅이 있겠지. 그럼 도로를 물고 있는 땅은 땅 값이 좀 비싸겠죠. 그럼 여기는 100만 했으면 좋겠다. 90만 했으면 좋겠다. 80만 했으면 좋겠다. 요래 조사는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축척변경위원회로 올려보내면 좋다. 1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자. 결정은 누가 한다? 축척변경위원회.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다른 말로 일단 한번 해봅시다. 결론을 딱 먼저 답을 말하면 축척변경의 절차에서 모든 결정은 축척변경위원회가 다 해. 결정했던 걸 집행은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왜 아니냐 일어날 때 답을 봅시다.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청량만 안 하면 얼굴 붉힐 리 있답다? 없어요. 그럼 만약에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이라면 오케이? 네. 주민들이 동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축척변경위원회가 결정했거든. 그 말은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이 곧 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지. 그러니까 주민이 결정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맞죠? 네. 그럼 주민이 결정하면 집행만 지적소관청이 한다. 이러면 됩니다. 이해했죠? 네. 그러면 청산금이 결정이 됐죠? 그럼 청산금 공고입니다.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100만 원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야지, 게시판에. 오케이? 네. 그럼 여기 오세요. 납부고지 수령 통지를 그냥 쉽게 하세요. 면적 늘어난 사람한테는 돈 내놔라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돈 받아가라고 고지서를 보내야지. 맞죠? 네. 그럼 납부는 면적이 늘어난 사람이 돈 내는 거는 납부입니다. 고지서 받은 날로부터 몇 월 이내 내면 된다? 요거. 직업은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 돈을 주는 거지. 요것도 통지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6개월. 그 다음에 무슨 신청? 이신청. 자, 그럼 이리로 오세요. 만약에 있잖아요. 요 그림만 갖고 본다면 요래 해봅시다. 이 사람은 10제곱이 늘어났어요. 이 사람은 5제곱이 줄어들었죠. 맞죠? 네. 그럼 늘어난 사람 돈 내놔라고 했거든. 줄어든 사람 돈 받아가라고 했거든. 그럼 만약에 1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하기로 했다. 100만. 그럼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내놔야지. 맞죠? 네. 이 사람은 500만 원을 받아가야지. 맞죠? 네. 그럼 구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들어오는 돈은 얼마? 1000만 원. 돈은 1000만 원이지. 나가는 돈 얼마? 500만 원. 미치는 장사, 남는 장사?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대가 부족할 수도 있답다.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이제 중요합니다. 이 사람 면적 늘어났죠? 그럼 이재기 한다 안 한다? 이 사람 줄어들었죠? 이재기 한다 안 한다? 둘 다 합니다. 둘 다. 보세요.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돈 내놔야죠. 그럼 금액 많다고 이재기 하는 거지. 맞다. 맞아. 면적이 줄어든 사람 돈 받아가야지. 금액 적다고 이재기. 이런 거는 떠들어야 됩니다. 구청에 가서 떠들면, 오케이? 여러분들 옛날에는 보상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이러면 있잖아요. 떠들면 좀 올려준다, 안 올려준다?
아직 데모를 안 해봤네요. 그죠? 데모 하세요. 또 들어오면 올려줍니다. 네. 그러면 무슨 신청한다? 이신. 그럼 이 신청은은 어디다 간다? 소관청에. 그러면 심의의결이라는 말 자체가 결정이다, 결정 아니다? 결정. 결정은 전부 다 어디서 한다? 축적변경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올해 시험은 있잖아요. 보기 속에 요래 냈거든. 요렇게 냈어요. 그래가 요 지문하고 요 지문을 쓴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토지 소유자 몇 분의 몇째 동의를 받아야 된다? 3분의 2. 경계점 표지 설치는 며칠이다? 30. 그러니까 여기서 3분의 2, 30일, 요게 시험에 정답으로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숫자가 많잖아요. 3분의 2다, 20일이다, 30일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이 있다, 1개월이 있다. 이거 날짜가 많잖아요. 시험 내기가 무척이나 쉽습니다. 오케이? 네. 통과. 됐어.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321페이지를 갑니다. 그 4번에 가면 이제 등록상 정정 이래 놓거든. 이것도 이제 시험에 넣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드러날 때, 여러분들 잠깐만 요리라 보세요. 여기에 등록상 정정이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출발을 어떻게부터 할 거냐 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보세요. 이런 거는 시험에 무엇이 나오느냐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딱 외우면 돼요. 자, 풀이를 이렇게 해봅시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2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공부입니다. 그럼 지적공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여기에 소유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은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것을 배우는 거라. 그래서 등기법 시간에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등기는 경정등기라고 해요. 경정, 고칠 경자이래가 경정등기라. 그러면 지적에서 잘못 적은 걸 바로잡아야 되거든. 그래서 토지의 표시가 잘못됐다. 이걸 바로잡는 거는 등록사항 정정이 정정. 사람 이름이 잘못됐다. 이걸 바로잡는 거는 소유자 뭐다? 정정.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화살표가 이래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줄 꺼놓고 공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의의에 가보세요. 의의에 가보세요. 의의는 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등록사항에 죽었습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 그러면 2번입니다. 제목을 줄 것이에요. 토지 소유자. 3번으로 내려오세요. 제목만 줄 것이에요. 직권의완 정정. 잘했죠? 네. 그러면 그 밑에 제일 밑에 박스에 1번부터 9번까지 나와야 안 나요? 나오지. 그게 이제 나중에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장을 넘겨봅시다. 넘겨봅니다. 갈로 열고 2번은 지금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작년에 27회는 그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지금은 안 해도 됩니다. 4번으로 갑시다. 제목을 줄 거 보세요. 토지 소유자의 정정 이래 놓죠. 그러니까 밑에 박스를 보세요. N쪽에 등기된 토지할 때 등기된에다가 줄 것이에요. 밑에는 미등기할 때 미등기만 줄 것이에요. 그래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등기된입니다. 신청을 보세요. 토지 소유자의 죽었습니다. 신청 또는 지력소관청이 죽었습니다. 직관. 그 다음에 서류는 안 해도 됩니다. 미등기로 내려오세요. 내려오면 신청이죠. 토지 소유자가 줄 것입니다. 신청. 일어났죠.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요 그림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쪽으로 보세요. 우리가 배울 때 요렇게 공부를 하거든. 그럼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요 낱말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잘못 등록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럼 바로 잡아야지. 요게 대한 시작 등록상 정정. 그럼 요때 이제 제가 적어 놓고 할게요. 자, 요렇게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법학에서는 항상 씨는 뿌린 자가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는 잘못한 사람이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럼 잘못한 사람은 항상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신청인이 잘못했는 거라. 하나는 지력소관청이 잘못했는 거라. 다른 말로 해봅시다. 신청인이 잘못했다는 것은 애당초 신청인이 신청할 때 지번이 지목인데 지번이 100번지인데 101번지로 잘못 적어줬다.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잘못 적어줬다. 면적이 100인데 101로 잘못 적어줬다. 요거는 신청인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신청인은 신청할 때 신청서에 바로 적어줬어. 그런데 공무원이 장부에 옮겨 적으면서 잘못 적을 수 있다 없다? 있지. 이해했죠? 네, 그럼 이제 이럽니다.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신청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지력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직권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 또 시작 신청 뭐였다? 직권.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내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하세요. 거기는 직권이라는 말은 공무원이 지 마음대로 고치는 게 직권입니다. 그럼 꼭 이 말을 기억합니다.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합시다. 여러분들 이해관계는 있는데 공무원이 장부를 마음대로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해관계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 두 번째. 이 등기가 왜 어려우냐 이러면 등기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은 그때그때마다 찾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 수백 명이에요. 그러나 지적법의 이해관계인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수월한 거예요. 한 명밖에 없어. 자, 이리 와봅시다. 지금 요리로 갔죠? 제목이 요거죠? 제목이 요거죠? 제목이 요거지? 읽어보세요. 시작. 토지의 표시. 그러면 시작. 소재, 지번, 지목. 그 다음에 시작. 면적, 경계, 좌표. 자, 정리합니다. 이 위에 세 개가 달라졌죠? 옆집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죠. 맞죠? 경계 면적이 달라졌어. 주로 요 경계를 생각해보세요. 경계가 달라졌어. 그 말은 여러분들 잠깐만 볼까요? 이게 갑의 땅이고 이게 을의 땅이거든. 실제 경계는 여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리로 잘못 등록해. 경계가 왔다 갔다 하거든. 옆집이 불이익을 봐야 안 봐요? 봐. 다른 말 해봅시다. 경계가 변했다는 말은 곧 면적이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달라졌다. 오케이? 면적이 달라졌다는 말은 다 보세요. 우리 집의 면적이 늘어났다는 거는 옆집의 면적이 줄어든 거지.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요거는 이제 예쁘게 말하면 경계 면적이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무슨 관계는 있다? 이해관계는 있다. 이 말.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이해관계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무슨 관계는 있다? 이해. 그럼 요거를 그대로 글자로 써준다. 이 말입니다. 자, 시작. 경계 면적의 변경. 그러면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는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직권을 할 수는 없어. 맞아요? 네. 그러면 지력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 거야. 통지. 이거 잘못 등록됐는데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신청해라. 이라. 그러면 여기서 뭘 한다? 신청. 그럼 요 자체가 시험 문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신청인이 잘못한 경우에는 신청으로 바로잡는다. 오덱스다. 그럼 신청인이 잘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바로잡아야 되는데 신청인이 바로잡지 않으면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오덱스다. 여러분들 제 말을 문맥을 한번 봅시다.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신청인이 바로잡아야 되는데 바로잡지 않으면 직권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는 문맥은 맞아 보인다. 틀려 보인다. 맞아 보이죠. 그러나 X입니다. 그 말은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뭐밖에 안 된다? 신청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나 지력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신청도 되고 뭐도 된다? 제고. 그러면 신청인의 신청 사항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요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가져가면 이제 물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보세요.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는 무슨 관계는 있다? 이해. 그럼 이해관계는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동의서 성낙서가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네. 이거 공식이라, 공식. 법학 시간에 이해관계라는 말이 딱 뜨면 무조건 이해관계는 동의서 성낙서가 들어가야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이해관계는 이익 보는 쪽이다, 불이익 보는 쪽이다? 불이익 보는 쪽은 성낙서 써줘야 안 써요? 안 써주죠? 그럼 소송을 걸어서 판결서를 들고 가야 된다. 이 두 개 중에 한 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또 시험에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지적은 희한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성낙서 또는 판결서를 첨부한다. 오덱스다.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또는 다릅니다.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성낙서로 정정할 수 있다. 오더와이다. 성낙서로 정정할 수 있다. 오덱스다. 성낙서로만 정정할 수 있다. 오덱스다. 이게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답입니다. 답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가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해봅시다. 등록 사항 정정. 나중에 아직 우리는 청량을 안 배웠거든. 이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재, 지번, 지목.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이리로 오세요. 행정구역의 명칭, 이게 뭐고? 소재. 이게 뭐다? 지번. 그럼 요게 뭐다? 지목.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합병은 청량한다, 안 한다? 안 하지. 맞아. 그럼 이 네 개는 청량을 안 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청량을 한다, 안 한다? 한다. 청량을 하면 청량 이름이 있거든. 그 이름은 그 자체가 이름입니다. 그 말은 신규 등록할 때 실시하는 청량을 무슨 청량이라 부른다? 신규 등록 청량. 이 자체가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등록상 정정할 때도 청량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이름이 뭐고? 등록상 정정 청량.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래 와보세요. 자, 이래 보세요. 이래 됐거든.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보세요. 실제 경계는 여기입니다. 근데 이리로 잘못 등록을 했는 거라. 그러면 갑은 을한테 가서 이렇게 정정하자고 요구해요, 안 해요? 해. 그럼 을이 해주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지. 근데 을이 해줘야 안 해요? 안 해주니까 옥신각신하다가 갑이 소송을 건다 이 말. 그럼 소송을 하면 판사가 재판을 하겠죠. 상식적으로 보세요. 판사가 재판할 때 당연히 청량 다시 해보라 해요, 안 해요? 해. 거기에 읽어보세요. 시작. 등록상 정정 청량. 그럼 청량 성과들을 들고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돼. 아니,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은, 이거는 시험에 내더라도 틀릴 리가 없어요. 그럼 시험은 뭐냐 이러면, 이쪽으로 와보세요. 전합니다. 지력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바로잡아라. O 덱스다. O. 그대로 보세요.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을 할 수 뭐다? 없다. 토지 소유자가 몰래 된다? 신청. 그러면 이해관계는 없으면 직권을 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321페이지를 볼까요? 321페이지에 제일 밑에 박스에 9개 나와 있죠? 그 9개는 직권으로 하는 거거든. 그 직권으로 한다는 말은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합니다. 시험 문제를 내볼까요? 기억만 보세요. 1번만 보세요. 1번 봅니다. 아니, 이거는 다시 설명해야 되거든. 근데 오늘 제목만 보세요. 수업을, 이해할 때 이랍니다. 보세요. 1번을 보세요. 토지 이동 정리 기리수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오더와이다. 오. 그러면 토지 이동 정리 기리수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오더와이다. 이리 오세요.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아니.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제 말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그랬죠. 지력소관청이 잘못했죠. 그럼 지력소관청이 바로 잡아야지. 근데 바로 안 잡아. 그럼 소유자가 당연히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지.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1번에 토지동 정리기리수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됐죠. 그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안 하면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그건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 저절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외우지 마세요. 통과. 자, 그럼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는 있잖아요. 이제 어떻게 푸느냐 이러면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자. 자, 그럼 이쪽으로 잠깐 와보세요. 요거를 잠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부동산이 있다면 장부가 몇 개? 2개. 자, 그럴 때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거든. 이 둘 중에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부동산 표시다, 권리관계다. 이 말 안 하던가요? 그러면 지금 안 했다면 지금 할게요. 보세요. 이 2개 중에 등기부에서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권리관계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 지적 공부에서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다, 소유자다, 토지의 표시. 요게 일단 되졌죠? 그럼 다른 말로 해봅시다. 예를 들어 쉽게 해봅시다. 호적에 나오는 이름하고 좀 전에 등본상에 나오는 이름하고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요. 맞죠? 그럼 달랐을 때 호적이 기준이다, 좀 전에 등본이 기준이다. 그 호적이 기준이지. 이해합니까? 네. 그럼 두 번째, 개명을 했어, 개명. 그러면 호적을 먼저 고친다, 주민등록 등본을 먼저 고친다, 호적. 그 말은 이름은 호적이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여기에 소유자가 갑이죠. 그럼 여기도 소유자가 갑으로 나와야지. 맞다. 근데 여기는 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그럼 소유자죠. 소유자는 권리관계죠. 그럼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다, 등기. 그럼 이게 맞다는 소리라. 이건 틀렸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걸 갑으로, 이거 보고 이걸 갑으로 고치면 돼요, 안 돼요? 네. 자, 다시.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매매지, 매매. 매매는 소유권 뭐다? 이죠. 그럼 소유권 이전이니까 권리관계지.
그럼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도 공부를 먼저 고친다. 등기부를 이렇게 고치지. 고치고 난 다음에 이리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다시.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지목이 전입니다. 지목이 뭐다? 전.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 그런데 여기는 답으로 나와 있다면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지목의 상위 개념은 토지의 뭐다? 표시.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다. 지적. 이게 맞다는 거라. 이건 틀리다는 거야. 그럼 이거 보고 이렇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답이죠. 답에서 대로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지도 공부를 먼저 준다. 지도 공부. 그럼 이걸 고치고 난 다음에 알려준다. 요거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등기된 토지가 있고 미등기 토지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자 보세요. 요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지적 공부가 있어요. 여기에 부동산 표시가 있고 권리 관계가 있습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가 있어요. 토지의 표시가 있어. 그 다음에 소유. 여러분들 제가 첫날에 와서 요 그림을 요렇게 그렸거든.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계속 출발을 하는 거라. 큰 틀만 딱 잡고 있으면 공부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럼 자,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요 말뜻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는 등기가 돼 있죠. 이는 미등기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다시 합니다. 정합니다.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몇 개? 두 개. 이거는 등기소에서 만드는 거지. 이거는 구청에서 만드는 것이. 관장 부서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새 집을 지었다면 등기부를 먼저 만든다. 지도 공부를 먼저 만든다? 이걸 먼저 만들지. 아, 그 말 안 하던가요? 했을 텐데. 좋다. 그럼 안 했다면 지금 하면 됩니다. 제가 새 집을 지었죠. 그러면 등기소로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구청에 가서 대장을 먼저 만들어. 그러면 대장을 만들었거든. 그럼 그 만든 대장을 들고 등기소로 가는 거라. 그래서 등기부를 만드는 거라. 이해했죠? 네. 그러면 뭘 먼저 만든다? 지적 공부. 이걸 먼저 만듭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걸 만들 때는 이거는 있다 없다? 없어. 그게 미등기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리 와보세요. 정답. 그러면 요거 만들었어. 이거 만들었어. 그럼 등기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요게 무슨 된 토이다? 등기된. 저 요거부터 먼저 합시다. 요거부터 합시다. 여기에 사람 이름이 송윤암이다. 여기에 사람 이름이 송윤암이다.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죠. 그럼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어. 근데 여기는 자로 돼 있어요. 일치다, 불일치다? 불일치. 불일치면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다, 지적이 기준이다? 등기. 이게 맞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지적 소관청에서는 이거 보고 그냥 이렇게 고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 보고. 맞아요? 네. 그럼 요게 뭘로 한단 말이고? 직권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고쳐버리면 되네. 등기부 보고 바로 고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고치는 거나 안 고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내 이름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맞아요. 그런데 미등기예요, 미등기. 그 말은 이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적 공부는 만들었어. 등기부는 아직 안 만든 상태예요. 그러면 사람 이름이 송윤아거든. 근데 공무원이 적을 때 송윤자로 잘못 적은 거예요. 공무원이 적을 때 잘못 적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답은 결론은 이겁니다. 공무원은 이 이름을 적을 때 잘 적는다고 생각한다, 잘 못 적는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시험에 모의고사를 치면 답 체크하잖아요. 맞다고 체크했다, 틀렸다고 체크했다? 맞다고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스스로가 기록을 할 때는 잘 적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직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토지 소유자는 내 이름이 잘못됐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없다? 이제. 그러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만다, 신청. 자, 여기서 이제 답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신청. 시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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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잘못 적은 걸 바로 잡을 때는 신청은 다 되는 거라. 그럼 시험에 낸다, 안 낸다? 안 내. 다 되니까. 아니, 내면은 고맙다, 안 고맙다? 고마운 거지. 그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 직권입니다. 보세요. 신청인이 잘못했을 때는 직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미등기는 직권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놓습니다.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다시 합시다.
신청인의 잘못인 경우는 직권을 할 수 없다. 미등기는 직권을 할 수 없다.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을 할 수 없다. 이해관계는 없으면 직권을 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거라. 컨트롤은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어요. 컨트롤은 잡았죠? 통과? 됐어. 그러면 321페이지에 제일 밑에 박스 그런 거는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는 나중에 7월 달에 그냥 하면 다 외워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2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들 322페이지 보면 제목에 지리공부 정리 이래 나오죠. 이거는 올해 시험에 두 문제가 나왔거든. 그 두 문제 나올 때 일단 323페이지를 보세요. 3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3번에 등기 촉탁 이래 나왔죠. 요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한번 넘겨보시면은 제일 위에 보면 통지 대상 이래 나오죠. 요게 또 시험에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노는 건 어디에서 노느냐 이러면은 324페이지에 중간에 갈로 열고 4번에 통지 시기 나오죠. 그게 해마다 시험 문제, 해마다 시험인데 올해는 그걸 안 내고 다른 거를 내버린 거예요. 그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앞장으로 다시 갑시다. 322페이지를 보세요. 줄 꺼놓고 공부하겠어요. 줄 꺼놓고. 자, 지적 공부 정리입니다. 그죠? 동그라미 갈로 열고 2번으로 가세요. 2번으로 갑니다. 작성입니다. 지적 소관청은 죽었습니다. 토지의 이동. 있는 경우에는 죽었습니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여 하고 토지 소유자 줄 것이에요. 토지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 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죽었습니다. 소유자 정리 결의서.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323페이지를 갑니다. 그러면 중간에 3번에 봅니다. 등기 촉탁 이래 나오죠. 그래가 갈로 열고 2번에 등기 촉탁의 대상에 OX 있죠. X만 외우면 됩니다. 그 X 세 개를 묶으세요. 그래서 신규 등록, 소유자 변동, 경계자폐 변경 그 세 개만 외우면 됩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내려옵니다. 제목을 보세요. 줄 것지는 마세요. 지적 정리령의 통지거든. 자, 정리합니다. 지적 소관청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을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 촉탁을 하였으면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그러나 자, 줄 것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사항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지하지 않는다. 됐어. 그래가 이제 한 장을 넘기세요. 그러면 이제 갈로 열고 2번에 보면은 통지 대상이 있거든. 그거는 이제 외웁니다. 외우는데 나중에 다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으로 오세요. 통지 시기입니다. 박스를 봅니다.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죽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옆으로 갑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죽었습니다. 15일 이내. 밑에 겁니다. 왼쪽에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에다가 줄 것이요. 오른쪽에 7일 이내 글을 줄 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요래 되어줘야 돼요. 요리로 와보세요. 제가 자 보세요. 용어 정의를 일단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용어 정의를 하고 들어갑니다. 컨트롤은 제가 세 글자만 딱 줄여보기를 컨트롤이 어디랍니다. 보세요. 지금부터 뭐를 배우느냐면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어. 그럼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는 게 지목이 전인데 대로 달라졌다. 아니면 지번이 100인데 200으로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리로 다시 와보세요.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러면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질 수 있다 있다. 요거 달라지는 걸 토지 뭐다? 이동. 요게 토지동의 종류예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 있지. 그 요게 소유자 변동이라고 불러요. 소유자 변동입니다. 그럼 이제 요겁니다. 요거는 시험의 정답으로는 한 번밖에 안 만들었어. 근데 우리가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죠. 달라졌다면은 서류를 작성해야 됩니다. 서류. 그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예요. 결의서.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소유자 정리 결의. 그럼 이거를 시험에 낼 때는 지그재그 일이 아니면 시험에 낼 게 없지.
그럼 쉽게 말하면 토지 이동이 있다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OX다 X. 그러면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OX다 X. 이게 시험 문제.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죠. 요것만 딱 보세요. 요것만 딱 하면 잘 됩니다. 토지의 이동이죠.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거지. 그럼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소유자가 달라지면 이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이해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옵니다. 지적 정리예요. 정리. 요게 소유자 정리입니다. 정리. 그래가 이제 여기서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등기 촉탁이 나와요. 토지 소유자에게 통제. 그럼 시험은 여기에서 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따라 되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해마다 시험은 여기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역시 여기서 시험 문제를 냈었어요. 그런데 내는 게 뭐가 시험에 놓는다는 거는 정해져 있어. 자, 근데 흐름을 한번 파악을 해야 됩니다. 글자를 제가 용어 정의를 딱 해보고 해봅시다. 요거 먼저 해봅시다. 등록입니다. 토지 이동입니다. 지적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촉탁입니다. 소유자에게 통지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해놓고 해봅시다. 하나의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지. 그러면 이 토지에 지목이 전이다. 그럼 대장에다가 이래 전이라고 써야지. 요거는 시작. 등록. 등록된 지목이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토지 뭐다? 이동. 그럼 달라졌다면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걸 보고 이래 고쳐야지. 맞죠? 이게 시작. 지적 정리. 그러면 달라졌죠? 달라진 내용을 등기소에 알려야 된다, 안 한다? 알래.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안 한다? 알래. 지금 요거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봅니다. 여기에 등기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적 공부가 있어요. 자, 봅시다. 요렇게 내렸어. 부동산 표시입니다. 권리 관계입니다. 소유권이 있고 소유권 이외. 지적 공부입니다. 토지의 표시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이리 와보세요. 여기에 글자를 제가 미리 써놓고 해볼게요. 기록입니다. 등록입니다. 다시 합시다. 지적 공부에 글자를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이거는 등록이라고 해요. 등기부에 글자를 쓰는 거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기록. 위에 거 읽어보자. 시작. 기록. 이거다. 등록. 그럼 옛날에 글자는 기재거든. 근데 기재라는 말 속에는 종이에다가 쓰는 게 기재지. 근데 오늘날의 등기부는 종이로 돼 있다. 전사로 돼 있다. 전사. 그래서 기록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자, 위에 거는 시작. 기록. 아래는 뭐다? 등록.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몇 개? 두 개. 두 개입니다. 그러면 양자는 일체된다, 불일체된다, 일체. 자, 써놓고 합시다. 여기에 지목이 전이에요. 그럼 여기도 지목이 전이지. 오케이? 네. 여기에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럼 여기도 소유자가 뭐다? 갑. 양자는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자, 그럴 때 이제 아까 이래 됐거든. 요거 해놓고 합시다.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고자 하는 거는 권리관계다, 부동산 표시다, 권리. 여기는 뭐다? 토지의 표시. 자, 그래 됐죠? 그럼 지목이 뭡니까? 전. 지목이 뭐다? 전. 전에서 대로 달라졌지. 달라졌죠? 달라지는 게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 이리 오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이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이게 전부 다 토지 이동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죠? 네.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 그럼 달라졌다면 바로 잡아야지. 바로 잡았죠? 그럼 이렇게 고쳐야지. 맞죠? 네. 고치고 난 다음에 이거와 일치를 시켜야지. 그래서 알려야 돼, 안 해야 돼요? 요게 등기 촉탁이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어요? 자, 그럼 여기를 다시 원점에서 합니다. 제일 먼저 쓰는 거는 뭐다? 등록.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거는 뭐다? 토지 이동. 달라졌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시작.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걸 보고 이렇게 바로 잡아야지. 이게 뭐다? 지적 정리. 하고 난 다음에 등기소에 알려야 된다. 안 한다? 알려. 요게 시작. 등기 촉탁. 그럼 거꾸로 해봅시다. 왜 등기 촉탁 했느냐? 오케이? 네. 지적 공부를 정리했기 때문에. 왜 정리했느냐? 토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딱 두 글자로 줄입니다. 토지 이동이 있다면 등기소에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레. 여기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 이해했어요?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이리 오세요. 토지 이동이 요게 전부 다 토지 이동이라는 거 이해했죠? 맞죠? 그럼 토지 이동이 있다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등기소에 알려야 되나요? 돼요? 알려야 되는데 안 알리는 게 한계가 있는 거라. 이게 신규 등록이다. 안 알리는 게 한 개밖에 없는 거라. 그게 무슨 등록이다? 그러니까 저게 해마다 시험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하나만 해볼까요?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7년 동안 옛날에 7년 동안 시험 똑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문제 6년까지 해봅시다. 다음 중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일어났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 이래가 6년째 나왔어. 그럼 7년째도 또 나와야 안 나요? 나와. 지금 또 나왔거든. 근데 어떻게 냈냐면 이래 냈어요. 다음 중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거 일어났습니다. 1번에 등록전화, 2번에 분할, 3번에 합병, 4번에 지목 변경. 그럼 5번에 신규 등록이 떠야 돼요? 안 떠야 돼요? 떠야 되는데 신규 등록이 안 떠버리는 기라. 그럼 뭐라고 나왔냐? 보기 5번에 소유자 변동 이래 놔버린 기라. 소유를 이래 놔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고? 답은 5번입니다. 그럼 잠깐만 요리를 한번 해봅시다. 요리해봅시다. 요게 무슨 이동이다? 토지. 다음에 토지 이동은 뭐가 달라지는 거다? 그럼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 이단이다?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가 아니지. 그럼 소유자의 변동은 등기 촉탁하고 아무런 관계가 있다 없다? 없지. 다시 정답입니다. 토지의 표시가 달라지는 게 토지 이동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 이단이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예쁘게 해봅시다.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보세요. 여기에 소유자 누굽니까? 가. 소유자 누구다? 가.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을에게 매매하면은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당을 먼저 고친다? 등기부. 이렇게 고치는 거지. 그래가 이제 이거 했죠? 그럼 1위로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 요거는 등기필 통지. 자, 읽어보세요. 시작. 등기필 통지. 요거는 시작. 등기 촉탁. 그럼 이제 지금부터 딱 두 개만 해옵니다. 토지 이동이 있다면 지적 공무를 정리하고 등기소에 등기 촉탁 한다? 한다. 그런데 안 하는 거는 토지 이동 중에 안 하는 거는 무슨 등록이다? 신규다. 그러면 소유자 변동은 토지 이동 이단이다? 아닙니다. 그럼 소유자 변동은 등기 촉탁 대상 이단이다? 아니지. 맞죠? 그럼 그거 이해했어요. 자, 위에 거를 봅니다. 위에 거 보세요. 소유자죠. 칠판을 보세요. 소유자죠. 맞죠? 그럼 소유자가 달라졌지.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요. 그런데 이 부동산에 전세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지. 전세가 들어왔잖아요. 그럼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되기 했지. 그럼 대장에다가 알린다, 안 알린다? 답입니다. 등기부에는 전세권, 저당권 등기해요, 안 해요? 해. 지적 공부에는 등록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등록 안 하니까 알린다, 안 알린다? 안 알리는 거지. 안 알리는 거지. 여기는 안 나온다 이 말. 그러니까 알릴 필요가 없지. 맞아요. 네. 그럼 결론입니다. 소유권이 변하면 알려요, 안 알려요? 알려. 소유권이 변하지 않으면 알릴 필요는 없다. 이래 되는 거지. 맞다. 맞죠? 네. 그러면 요거 딱 됐어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을 썼거든. 자, 이 말을 이해를 빨리 해야 됩니다. 제 말 들어보세요. 1. 이사도라 덩컨 2. 에디트 비아프 3. 루살롬에 4. 에바 페론 5. 송유나.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이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니. 대물 들어봐. 다시 이야기해봅시다. 다시 합시다. 문제는 없어요. 아니, 이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니까. 1번에는 이사도라 덩컨이라, 2번에는 에디트 비아프라, 3번에는 루살롬에라, 4번에는 에바 페론이라, 5번에 송유나 이래 놨죠. 그럼 답은 5번이지. 왜 5번이냐? 외국 사람 4사람 나오다가 한국 사람 1사람 나오면 그게 답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리로 와보세요. 이거는 전부 다 토지 이동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그럼 이거 4개 쓰고 이거 쓰면 이게 답이지. 맞아요. 그 이치를 빨리 깨달아야 된다니까. 빨리. 그러면 공부할 게 몇 개 없다니까. 됐죠? 자, 통과됐어요. 자, 이리 오세요. 여러분들은 댓글을 안 다시는 것 같은데 이 동영상에서 간혹 댓글 다는 분을 보니까 이리 오세요 이 소리가 그렇게 정겹게 들린다는데 짜증으로 들려요? 정겹게 들려요? 어저께도
그 이제 시험 그 분들한테 가니까 전부 다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래서 하더라고. 그 말이 정겹게 들린다고 그럽니다. 제 말이 빨라요? 빠르다고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어. 빨라요? 그렇구나. 그래서 조금 말을 늦춥시다 그러면은 조금 늦춥시다. 자, 그러면 요리로 와보세요. 요거 딱 해결했어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요거만 딱 합니다. 자, 요 그림을 딱 보세요. 토지 이동이 있다면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등기 소유에 등기 촉탁하는데 안 하는 거는 신규 등록이다. 오더와이더. 소유자 변동은 등기 촉탁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해놓고 가볼까요? 책에 잠깐만 여러분들 가시면은 323페이지를 가보겠어요. 그게 등기 촉탁 X의 박스를 보세요. 신규 등록 소유자 변동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경계 좌표라고 나오죠. 칠판 오세요. 재료세 칠판 오세요. 토지의 표시입니다. 자, 시작.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써놓고 해볼까요? 여기에 부동산 표시거든. 여기에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가 있어요. 그럼 토지의 표시, 소재, 지분, 지목, 뭐가 있다? 면적. 그럼 결론은 경계 좌표는 등기부에는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지적 공부에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면 경계 좌표가 변하면 등기소에 알린다 안 알린다? 안 알립니다. 여기는 경계 좌표를 등록을 안 해요. 등기를 안 해요. 이해했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세 개를 외우세요. 등기도 다 안 하는 거. 자, 1번에 시작. 신규 등록. 2번에 소유자 변동. 3번에 경계 좌표. 그러면 딱 가져가면 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이제 하고 끝맺습니다. 요리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지적 공부를 정리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처음에 대상입니다. 개시입니다. 시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항상 시험 문제,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지금까지 관례는. 근데 올해는 요걸 안 내고 요걸 내버리는 거라. 근데 결론만 딱 합니다. 아니,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봐봅시다. 저 사람 입만 열었다면 쉽다고 하는데 안 쉬운데 이래서 하는 거 쉬운 겁니다. 자, 보세요. 그림을 잘 보세요.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죠. 그럼 달라졌다면 지적 공부를 바로 잡았죠. 바로 잡고 난 다음에 달라진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답입니다.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린다. 모르기 때문에 한다. 그럼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는 없다. 그게 답인 거야. 그럼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아까 요거를 이제 정리 딱 하면 이래 됐죠. 답 내놓고 해봅시다. 이거 뭡니까? 신청. 그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그럼 안 알리는 거예요. 자, 이거죠. 시작. 신청. 직권. 그럼 신청자 들어가면 알린다, 안 알린다? 안. 직권자 들어가면 알려야 돼. 맞죠? 이거는 뭐다? 직권.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 요거 뭡니까? 사업시행. 사업시행자가 신청했잖아요.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 소유자가 한 게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알려줘야지, 소유자에게. 그러면 아까 그림으로 봅시다. 요게 뭡니까? 신청. 뭐가 있습니까? 직권. 그럼 여기 보세요. 신청이죠. 시작. 소유자, 사업시행자. 무슨 신청? 대위신청. 그럼 소유자가 신청인 건 알린다, 안 알린다? 안 알리지. 이는 안 알리지. 이건 다 알려줘야지. 이거는 소유자가 한 게 아니잖아요.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저 그림을 다 보고 있으면 됩니다. 맞다. 그럼 이제 하나만 어렵게 내봅시다. 이거는 신청을 하죠. 그럼 신청이라는 말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좋다. 그럼 다시. 요것만 해봅시다. 요거는 뭡니까? 신청. 뭡니까? 직권. 그럼 이 두 마디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지. 뭐도 되고, 신청도 되고, 직권도 되니까 신청을 했다. 직권으로 했다. 이 말이 들어가야지. 맞다. 이거는 뭘 한다? 직권. 그럼 직권이라는 말을 써요? 안 써줘요? 안 써줍니다. 써주면 답 바로 나오는 거지. 그럼 다시. 행정구역의 변경은 신청을 한다? 직권을 한다? 그러니까 직권이라는 말 안 씁니다. 그냥 행정구역의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래 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이는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직권이라는 말을 써줄 수 있거든. 그럼 고맙지. 안 써줘요. 안 써줘도 뭘로 하는 것이고? 직권으로 하는 것이. 이거는 둘 중에 한 개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이거는 써줄 수도 있고 안 써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까? 다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안 써. 이거는 반드시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지. 그러니까 제 말은 안 썼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안 썼을 때. 그러니까 이거 외워 있어야 된다, 안 외워 있어야 된다? 요거 12개밖에 안 되거든. 12개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만 자 연습하고 자. 시작.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축적 변경 등록상 정적 행정구역의 변경 지번 변경 지르공부 복구 사업. 그래 딱 외우세요. 통과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답만 합시다. 토지 소유자가 신청한 사항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럼 대비 신청인 건 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인 건 해야 됩니다. 직권을 한 건 해야 되는 거. 됐죠? 네. 요거는 옛날에 이제 시험에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안 나올 거예요. 여기 개시 일할 때 관공서에서 여러분들한테 통지를 할 때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전화로 해도 되고, 팩스로 해도 되고, 우편으로 해도 그건 다양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편으로 합니다. 우편. 다른 말로 해봅시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도로명 주소 체계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그럼 우리 집에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되는 거? 전부 다 구청에서 연락이 왔다 안 왔다? 맞지? 우편으로 왔다 안 왔다? 우편으로 옵니다. 그런데 주소, 거소, 불명 이래가 되돌아올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상식으로 보세요. 일간신문에다가 알린다. 오더와이다. 오. 구청 홈페이지에다 알린다. 오더와이다. 오. 시군구 게시판에다가 알린다. 오더와이다. 오. 알려야지. 근데 시험에 진짜 이게 답으로 나왔어요. 시군구 게시판에 알린다. 오더와이다. 오. 시도 게시판에 알린다. 이게 시험 문제 정답으로 나왔어. 미친다, 미친다? 시도 게시판에 알린다. 이래가 시험에 나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답으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오, 넥스트. 여러분들 게시판에 알리는 거는 시군구 게시판에 알리지. 다시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곳은 시도다 시군구다? 시군구 게시판에 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랬거든. 시도 게시판에 이래 시험 문제 냈다 이 말이야. 좀 유치하지? 그리고 그게 답이라 답.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제. 요거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 이러면 15일입니다. 하지 않다. 며칠이다? 7일. 요 날짜를 외워야 돼. 날짜를. 오케이? 네. 통과. 됐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지적은 이제 끝났거든. 지적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이제 등기를 배우러 갑니다. 지적하고 등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 근데 조금 쉬었다가 등기를 배우러 가겠어요. 조금 쉬었다가 가겠어요.